사연 읽어볼게요. 남편이랑은 진지한 대화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진지한 얘기를 하면 회피하고 대꾸를 안 해요. 내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본인의 행복한 얘기, 본인 자랑, 장난 섞인 대화만 하려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해서 대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남편과는 진지한 대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먼저 남편이 왜 진지한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이 진지한 대화를 피하는 이유는 첫 번째, 대화를 하다가 싸움으로 번질까봐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가 부인이 너 왜 항상 그렇게 해? 내가 이걸 몇 번을 말했어. 너 나한테 관심이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남편은 바로 방어 태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어 버려요.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추궁하고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우리 중요한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긴장이 돼요. 대화가 좀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대화가 전혀 되질 않고 힘든 부부에게는 이렇게 진지하게 시작하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주 가벼운 일상의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도 가벼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힘들었지. 오늘 이거 새로 만들어 봤는데 어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대화를 끝낼 때는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눠서 너무 좋았어. 고마웠어. 다음에 또 이렇게 대화하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런 대화라면 해볼만 하네? 라고 생각해서 점점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끝냈는데도 오늘 또 역시 싸웠어. 너무 피곤하다. 라고 느끼면 다음에 또 똑같이 회피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대화를 피하게 돼요. 어린 시절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감정이 아닌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나는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힘들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대화는 주로 당신의 얘기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내 얘기에도 1분 정도만 집중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대화에 대한 피로감이 클 때 피할 수 있어요. 대화가 길어지고 끝이 없다고 느끼거나 아내가 주도적으로 몰아붙이거나 차라리 대화를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대화를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5분만 얘기하자. 그러면 진짜 딱 5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쪼개서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만 얘기해보고 다음 거는 내일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요. 대화를 피하는 네 번째 이유는 억울해서 대화를 피할 때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내가 무슨 말을 해봤자 어차피 결론도 안 내고 똑같을 텐데. 이러면서 피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바쁜데도 노력하려고 했던 거 알아. 당신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한 거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야기를 들어볼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일을 하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하지 말고 고마워. 근데 내가 원한 건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신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걸 몇 번을 얘기했어. 왜 맨날 이렇게 해? 이렇게 틀렸다는 느낌을 주지 말고 내 입장은 좀 달라. 나는 다르게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방도 더 열린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부부관계의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가벼운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를 하면 곧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공동된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자, 이 글에서 보면 남편이 본인의 행복한 얘기, 본인 자랑, 장난 섞인 대화만 하려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고 하셨는데, 남편의 원래 성격이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스타일의 가능성이 높아요.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고, 또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분히 반응하고 있고, 내가 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당신 얘기처럼 나도 내 경험을 말하고 싶어. 내 얘기에도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자랑이나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서 연결할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말하면, 그래?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또 답하면은 또 그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물어봐주고 또 대답해주고 또 물어봐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가져가다 보면 남편도 당신의 이야기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커요. 대화가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렵거든요. 진짜 대화가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사연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대화를 통해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오늘도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